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군의 복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주민 복지에 역행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시군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안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습니다. 산모당 5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존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와 겹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곳 보안은 분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임산부들이 김제나 전주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실정상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압박에 결국 보안군은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예산 반영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그런 통지가 있어서 재작년부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던 순창군도 보안군처럼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부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역시 포기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인구 유입이나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른바 퍼주기식 복지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은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서울시, 무상교복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다른 시군까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시군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최근 들어 편협하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특정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이 줄줄이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특성 때문에 파일을 다운만 받아도 불법 업로드를 한 게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곤 했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소설을 불법 업로드했다며 작가가 고소를 한 겁니다. 노래 같은 거는 여러 곡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낑겨가지고 같이 받으면 배포를 했다고. 현행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배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방식으로 파일을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노린 일부 판타지나 무협 작가들은 개별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자와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가들의 합의금 장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지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자국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99명은 하지 않을까.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사안까지 고소 후 합의 사태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P 하나만 가지고 추적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특정을 잡아서 특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소권으로 끝나는 것도 많아요.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정하는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운영진이나 업체에 대한 수사도 어려운 상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들이 져야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떠난 현직 국회의원 선거구에 전략공천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호남에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탈당 지역 출신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나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유성엽 의원 선거구인 정읍에 지역 출신인 김병관 웹진 의장과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영입했으며 탈당 예정인 김관영 의원 선거구인 군산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김윤태 전 국회 도서관장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양돈업체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농장에서 도축, 또 판매까지 9개 전 과정에서 해썹 통합 인증을 받았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통합 인증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과 김제 익산에서 양돈장과 가공공장,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업체. 최근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으로부터 해썹 안전관리 통합 인증을 받았습니다. 종돈장부터 비육돈사,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장 등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오는 9개 전 과정이 모두 해썹 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입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혼입돼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썹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사전에 예방을 하다 보면은 농장에서 관리가 부실해 고기에서 주사바늘이 나오거나 가공이나 판매 과정에서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 등이 모두 차단된 것입니다. 해썹은 미국에서 우주인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 지금까지는 농장이나 도축장 등 개별 사업장만 기준을 충족해도 인증이 부여됐지만 안전관리 통합 인증은 말 그대로 모든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위생관리를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해썹을 받았더라도 농장에서는 해썹을 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 통합 인증은 농장서부터 판매, 유통, 가공. 하지만 국내에 통합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양돈업체 2군데를 포함해 15군데에 머물 정도로 축산업계의 관심은 미흡한 것이 현실. 안전 축산물 제공과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14개 업체에 추가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제한한 법규정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과 함께 상황반을 편성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부법상 최고금리는 한시적으로 연 34.9%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올해 1월 1일부로 최고금리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1400년 전의 백제 역사가 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대미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복원을 준비 중인 전라가명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한지 바탕에 금박으로 칠해진 백제의 유물들이 1400년 전 찬란했던 영광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고래는 백제를 등에 업고 위풍당당했던 해상 제국의 면모를 뽐냅니다. 지난해 여름 20명의 작가들은 익산, 공주, 부여 등을 답사하며 백제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백제를 현재의 이미지로 되살려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로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매력을 좀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미암 윤희춘이 1571년 전라감사에 임용돼 1년여간의 재직 생활을 남긴 일기. 당시 전라감사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라가명의 역사적 의미와 철거된 구 도청사의 자취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구 도청 자리에는 전라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6채가 복원될 계획입니다. 정치적 중심에서 문화적 중심으로 새로 좀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라 할까요? 그래서 올해 지난 전라가명과 구 도청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선 한 달간 세계 각국의 로맨스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리스본엔 야간열차, 로마 위드 러브 등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4편의 영화가 관객을 찾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행사 소식입니다. 전북대학교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소리지아 챔버 앙상블의 5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는 내일까지 전주 모던 갤러리에서 수채화 전북산화전을 선보입니다. 원숭이에 관련된 유물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수서곤충 관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곤충 꽃무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획전이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 철새 탐조 투어 버스가 오는 31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과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출발해 철새 조망대 등 철새 도래지에서 운행됩니다. 후불제 여행사 투어컴과 함께하는 제3회 전국 독후감 대회 공모가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9일 토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군산 4도 등 3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